자, 다음에 어제 김민석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국민의힘이 묻는다.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게 이제 새날의 스킬이죠. 고품격 이간질.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광주 학살 사과에 진심으로 참석합니까?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당론이 있는 당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가덕도 이야기부터 가덕도를 그러니까 가덕도 얘기가 아니지 사실은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백지화 시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PK 쪽에서는 만세하고 국민의힘 TK 쪽에서는 천인공노라고 이야기를 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에 빠져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잘 생각해 보면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건 찬성하고 김해 공항에서 밑으로 30km만 내려오면 있는 곳에다가 새로 짓는 건 반대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김해 공항도 부산 PK이고 그 밑으로 내려온 그 가덕도도 PK인데 여기는 찬성하고 저기는 반대한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가덕도에다 지으면 너무 잘 될 것 같거든. 가덕도에다 지으면 지가 봐도 대박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근데 이게요. 물론 이제 부산 지역 쪽 사람들, 경남 쪽 사람들하고 지금 국짐 쪽에서 부산 지역 15명 국회의원 전원 다 이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먼저 했다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 쪽에서 찬성을 하고 대구 경북 쪽에서 반대를 하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쪽에는 따로 공항을 지지 않습니까? 따로 지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이유가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저쪽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국민의 짐이 가덕도 지금 짓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한 적은 없어.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 등이 부산 가서 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홍준표가 말했잖아. 가덕도 찬성해. 찬성하고 대구도 좀 비슷하게 똑같이 뭔가를 해줘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일종의 리더십이 제대로 안 세워지다 보니까 당론을 정하지를 못하고 극렬하게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뜬금없이 서울 지역구든 윤희숙이 그랬지. 가덕도 공항 타당성을 따져야 된다. 활주로에 고추 말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죠. 야, 가덕도에서 왜 고추를 말리냐? 멸치를 말리겠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얘기했죠. 고추를 말리든 멸치를 말리든 다 불법이다. 맞네. 실제로 저기 무슨 그 비행기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공항에 고추 말리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 들어가면은 총 맞아 죽어요. 고추포대 들고 들어가다 총 맞아 죽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 그리고 이 가덕도든 김해공항이든 이 공항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도를 보면은 너무 확연하게 답이 보입니다. 이가 왜 가덕도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거는 입지 뭐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부산에 이제 북한 신항을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2항만공사가 지금 올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울산에서 그러니까 대구 울산 거쳐서 부산 통과해서 가덕도 지나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엄청나게 그 넓은 고속도로가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가 거의 다 완공 단계예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는 거제도 지나서 통영 지나서 전라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안선을 따라서 새로운 이게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래서 이미 KTX 노선도 깔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해가 됐든 명지가 됐든 가덕도가 됐든 그쪽으로 물류 기지를 방향을 잡으려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김해에다가 그 공항을 확장한다? 그러면 지금도 위험한 김해공항이 더 확장이 되면 국제 노선들이 그 취향을 안 하죠. 자기들이 왜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지고 김해공항에다 착륙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인천으로 가지. 그러니까 요거를 지역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저쪽이에요. 대구 쪽에서 이제 이게 정치인들이 공약 이런 걸로 막 사활을 걸잖아요. 뭐 밀양 신공항 유치 꼭 해내겠습니다 하고 당선됐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를 들면은 입지 자체가
부산 앞에 섬도 있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태평양 등을 통해서 날아온 비행기들이 굳이 인천까지 가지 않아도 들락거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인천은 인천대로 뭐 중국이라든지 예, 유럽 쪽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완 사항이 되면서 한 나라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부산시장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로 노무현 국제공항 가덕도에 있는 노무현 국제공항 이런 개념이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 때문이 아니고 그걸 먼저 주장했던 어떤 한 정치인 돌아가셨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해야 국토가 균형 발전된다고 하는 어떤 큰 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갖고 지금 여기서 윤희숙 같이 이제 이런 촉새들이 임차인 윤희숙이 임대인 윤희숙이 고추 말릴지도 이런 식으로 하면 부산 사람들이 욕해요. 아니 김해가 이미 1년에 1,000만이 넘는 사용자 이용객이 예, 있는데 고추 말린다는 게 이게 조롱하는 것 아무 수고 없이 조롱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자들의 목소리가 국민의 짐의 목소리가 돼버려요. 윤희숙이 이렇게 끼어들면 부산에 계시는 일반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빡치죠. 저 새끼들 봐라 저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이고 하려면 이현주처럼 해야지. 가덕도 동남권 신공한 것을 나는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다.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야. 머리 좋네. 네. 근데 윤희숙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땡큐죠. 그러니까 예. 나는 이현주가 후보 되기 바래요. 야수님 친구의 누나. 나는 진심인데 뭔가 놀리는 느낌인데요. 아니 이래서 이현주가 계속 숟가락 얹어서 예. 가장 지명도를 높이고 어차피 저쪽에는 서병수 등에 대한 비토가 있어요. 서병수가 부산 말아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병수는 부산의 안상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현주가 막 뜨기를 막 우리가 이제부터 이현주를 후보가 될 때까지 지지하는 걸로. 그렇죠, 해야죠. 그리고 이현주가 후보가 되면 상당 부분 재밌어진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영남 쪽의 지역 정당이잖아요. 이제 자민련처럼 이렇게 하다가 사라질 정당인 건 맞는데 그 안에서마저도 이렇게 입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난 체력이 저하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본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유는 뭐겠어요? 국익일 거거든요. 국익. 국익,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면 당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론이 지금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고 그냥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고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예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거든요. 신항만을 만드는데 이걸 부산항으로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 이름 가지고 소송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쓸데없는 자기한테 아무 이익이 없는데. 네. 저는 이번에 대구 뭐 그쪽에도 경북에도 만들 건데 굳이 네. 이거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상당히 그 원초적 동물 실제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되게 맛있는 거 주면 거기에 막 반응하고 금방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하는 그런 식의 아주 단편적 반응. 국가 미래 비전 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나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김종인 이 추호 선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추호 선생이 비대위원장으로 가가지고 기본소득 뭐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뭐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 뭐 김미석 의원 말처럼 5.18 광주에 대한 지금 국민의 짐의 어떤 기본적 태도 이런 것들 김종인이 외쳤던 것들 지금 당내에서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라고 하는 치어리더 하나를 데리고 와서 너무 늙긴 했다 그치? 치어리더 하나 데리고 와서 뭐랄까 개혁적 법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젠다를 던지긴 해 이 사람이. 근데 그걸로 끝이야. 대가리만 있는 거예요. 네. 뒤에 따라오는 꼬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 이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김종인이 가장 그중에 낫다고 한 이유가 이런 아젠다를 던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되는데 문제는 즉각 반응하는 거. 윤희숙 같이 즉각 반응하는 거 있잖아. 정치 지금 국회의원 한 지 이제 한 5, 6개월밖에 안 된 자가 가덕도 공항에다가 멸치 넣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당에 들어가서 정치가 아예 안 했을 거라고 난 봐. 그러니까 윤희숙도 마음은 급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된 김에 이렇게 그 임차인 그 이슈로 빵 떴는데 이참에 이제 서울시장까지 한번
낼름낼름 이제 침을 흘리고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자기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어차피 지는 부산시장 나갈 건 아니니까 부산 시민들 모욕 주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고. 그래서 나는 서울 시민들한테만 유명해지면 된다 이런 논리니까. 그럼 서울시청 옥상에서 꽃 좀 알려도 됩니까? 그 좀 허락해주면 좋겠네요. 김종인이 박근혜 비대위 때 막 그때 당시 막 경제 혁신 관련해 갖고 어마어마한 걸 내놨었잖아요. 그걸로 박근혜가 당선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김종인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그거 왜 안 했어? 경제민주화?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해? 이런 식이었고 민주당 20대 총선 때 김종인이 일당 만들어놨다고 뭐 일종의 마술사처럼 사람들한테 보였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보면 김종인이 아니었다면 정청래 등을 컷오프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더 크게 이겼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김종인은 검증된 실체가 없는 자가 들어가자마자 우리 기본소득 도입하겠다라고 야구만 했지만 받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 저는 제가 봤을 때 김종인이 상당 자기가 내년 아마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비대위원장을 할 것 같고 좀 더 욕심 부리면은 대선이나 지방선거까지 가고자 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질 가능성도 꽤 높은 차원이라고 하면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그냥 자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김종인보다 혁신적인 사람이 저쪽 당대표로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쪽이 생각이 있다면 김종인을 성공시켜야 돼요. 환골 탈태가 돼야 되는데 김종인 공격하는 장제원 등이 계속 있는 한 내가 봤을 때 저쪽은 저러다 말죠. 치어리더가 그냥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당 내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해찬 대표가 그랬듯이 나는 이제 정치 안 한다. 여기서 끝. 이 당만 쇄신시키고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권위도 서고 내부 그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너 내년에 뭐 할래? 물어보면 비밀이지롱. 이렇게 계속 이상한 태도를 취하니까 그 김종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 그래서 네가 나중에 뭐 할 건데 그거부터 얘기해.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이 어떤 욕을 하더라도 김종인이 말을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김종인은 지금 다른 걸 떠나서 공천권이 없어서 저렇게 쌩까이는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 표현처럼 쌩까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계속 노출돼 있는데 임기 마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고. 근데 김종인이 물러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이제 또 지지고 볶을 거야. 거기에 이제 막 안철수 끼어들고 막 등등 하면서 저당은 쪼개지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막 기본소득 등 포함해가지고 저렇게 개혁적 아젠다를 막 내는 것이 미친 척하고 따라가 주면 되거든요. 저쪽 당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